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소단원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교과서 123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요 마크 보입니까? 정확히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뭐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조사해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여기 조사라는 내용이 나온 것처럼 오늘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활동지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한번 조사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기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국제기구에서 나중에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 외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랬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꿈이 펼쳐질 무대가 한국이 아닌 또 세계 무대 어디일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세계를 보는 큰 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습들,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더 많이 좀 찾아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먼저 교과서 보겠습니다. 지구촌 갈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나라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어요? 지구촌에 얼마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뭐 인종, 종교, 국가 간의 그런 뭐 국경 분쟁, 온갖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국가 간의 분쟁이 나타났을 때 물론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약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내에서 일어난 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시리아 전쟁을 피해서 국외로 나간 시리아 난민들이 또 국제적인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이 국가에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구촌의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풀기 힘들고 한 나라 안에서만 그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쉽게 소개 영상 아주 짧은 거 하나 해놨거든요. 그걸 일단 보고 와서 설명 이어듣기 바랍니다. 영상이 좀 더 길고 복잡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자, 교과서 123쪽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의 깃발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의 사무총장을 한 번하고 두 번 이제 연임하면서 우리한테도 큰 관심을 또 많이 끌게 됐었죠. 그죠? 1945년 이 해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해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 우리나라한테는 광복을 했었던 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종전. 자, 2차 세계대전은요, 정말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참 이런 데다 어울린다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세계대전이라는 말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겪고 나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런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제연합 UN입니다. 연도가 왜 1945년인지 알겠죠?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 UN은 지구촌의 목적이 뭡니까? 지구촌 평화 유지, 전쟁 방지, 국제 협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이 국제적인 기구로서 국제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국제연합에는 다양한 전문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어요. 산하 전문기구는 아래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 아래에 있는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곳, 국제노동기구 ILO. 자, 요 마크. 기본적으로는 UN 마크랑 좀 닮았죠? 두 번째, 전쟁 등으로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돕고 있죠. UN 난민기구 홍보 영상을 선생님이 좀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유네스코 언제 얘기 들어봤어요? 세계유산, 그죠?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할 때 요런 것 여기서는요.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것이 교육, 과학,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교류를 하면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계적으로도 정말 보존할 만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켜나가고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뭘로 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같은 것들로 해서 발굴하고 유지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 국제 원자력 기구도 있죠. IAEA. 예. 여러분이 혹시 그 신문 같은 거나 뉴스를 관심 있게 갖고 보다 보면 이런 기구들의 이름을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연합, 유럽에서 했었고요.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요. 공동방위, 외교정책 수립, 유럽 시민권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마치 유럽이 각각의 나라지만 한 나라인 것처럼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있는 데는요. 여행을 갈 때도 국경을 넘을 때도 굉장히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통합된 유로라는 그 통합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앞에서 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답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 국제 원자력 기구는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 있고요. 이제 원자력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제 핵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핵무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있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우리나라에선 헤이그로 이제 특사를 보냈었죠, 고종이.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반인류범죄, 국제범죄, 전 세계의 집단학살, 전제범죄 등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이따 조사할 때 이런 기구들 중에서 내가 저건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요. 어디? 국제기구 아니고 우리나라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를 이루려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들어봤어요? 코이카. 예,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 국제연합 UN의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한국과 UN이 어떻게 함께 우리가 발전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하나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유니세프죠. 국제기구 활동에 우리가 국가로서도 또 개인으로서도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요번 코로나 사태에서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유엔에서 기조연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링크를 한번 걸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이외에도 전쟁이나 환경 파괴를 막고자 관련 조약, 파리기후협약 같은 것도 얘기했었죠. 가입했다. 또한 다른 나라를 돕고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조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발표할게요. 교과서 125쪽입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통일 관련해서는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답니다. 한번 봅시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 헌법에서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군대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군대가 줄어든다면 군대 비용이 어떤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군대가 없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하는 비용도 없어지겠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이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무기도 더 최신, 더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 국가의 다른 부분으로 이것이 쓰이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군대를 못 없애는 큰 이유는 뭘까요? 외부로부터 있을지 모를 어떤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힘으로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힘으로 막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겠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총기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전쟁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많은 나라들이 이 국가 예산의 일부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종전,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점점 더 군사적인 노력을 줄여가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군사비를 줄인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자, 군사비를 어디에 썼대요?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한답니다. 이제는 코스타리카의 모든 아이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이제 법정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나머지는 아프면 다 비용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비로 나가던 돈을 아껴서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죠. 군대가 없으면 나라는 어떻게 지킬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없애는 대신 외교적으로 노력해 이웃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군대가 전쟁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전쟁의 위험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평화는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직업, 건강에서 온다는 것이다. 2012년 영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뽑혔다.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죠?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곳을 한번 지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라는 곳이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